다들 농구 좋아하십니까? 아마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관심이 많았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좋아했던 분들도 이번에 슬램덩크 극장판이 개봉하면서 없던 관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많은 인기를 끌었고 저 역시 슬램덩크란 만화를 이름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개봉했을 때 관심이 가서 만화책을 전부 읽어봤습니다. 우선 저는 슬램덩크를 만화책으로 다 읽고 난 뒤 극장판을 보러 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화책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저는 사랑전을 계속 보여줬으면 했는데 자꾸 뭐 태섭이의 과거를 교차하면서 보여줘가지고 좀 흐름이 깨진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태섭이의 과거 덕분에 더 몰입감이 있었고 더 재밌었던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슬램덩크를 옛날에 보셨던 분들은 슬램덩크란 만화가 영화로 개봉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영화가 별로였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아마 만화책을 보고 난 직후에 영화를 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태섭이의 서사를 넣느라 극장판에서는 생략된 원작 산왕전의 자세한 부분들을 설명해볼까 합니다. 우선 극장판을 보면 태섭이의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산왕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이전에 북산이 여러 팀들을 꺾고 전국대회에 나가게 된 과정, 그리고 전국대회 1차전에서 풍전이란 고등학교를 꺾는 것까지 나온 다음 산왕공업고등학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산왕공고에 대한 묘사도 이전부터 싸우다가 이제 다음 경기는 산왕공고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산왕이 어떤 고등학교인지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그리고 산왕에 속해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극장판을 보면 산왕공고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어떤 잡지 표지에 나와있고 그것을 보며 태섭이 형이 나는 꼭 이런 사람들이랑 경기를 해서 이겨버릴 거다 라는 식으로 말하며 산왕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말해주었는데 원작에서는 그냥 애초부터 산왕은 예전부터 존나 강한 고등학교였고 전국대회를 하면 늘 4강 안에 들고 작년엔 결승까지 갔던 엄청난 강팀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강한 고등학교면 주인공이 속한 팀을 깔보거나 방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주인공이 속한 팀이 일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통인데 산왕은 방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산왕의 감독인 동감독은 지금까지 북산이었던 경기들을 비디오로 보여주며 북산이 이런 팀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고 선수들은 북산의 주전 멤버인 정대만, 최치수, 서태웅, 송태섭 등을 보면서 어떤 선수인지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딱 한 명만 경기를 하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농구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안 된 풋내기 강백호였습니다. 물론 경기를 안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경기에서 활약하긴 했지만 다른 선수들에 비해 눈에 안 띄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교적 약체인 북산을 전혀 깔보지도 않고 방심하지도 않은 산왕을 보여주며 북산 선수들과 독자들에게 이번 경기는 결코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산왕은 북산의 경기를 본 걸 토대로 산왕 졸업생들을 불러서 북산의 역할을 맡게끔 하여 연습 경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졸업생들의 실력은 당연히 지금의 북산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였지만 산왕은 방심하지 않기 위해 그런 연습 경기를 한 것이었죠. 연습 경기 결과는 당연하게도 현역 산왕의 압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왕은 북산을 찍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시각 북산은 산왕이라는 이름에 눌려서 조금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송태섭은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이 많이 나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고 최치수나 정대만, 서태웅과 강백호 역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북산의 감독인 안 선생님 역시 선수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들의 긴장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기 시작 전 겁나 정신산만하게 뛰고 있는 송태섭에게 다가가서 왜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송태섭의 포지션이 포인트 가드 포지션 쪽에서는 산왕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것 같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송태섭은 자신감을 회복했고 안 선생님은 다음으로 요실금 걸린 것 마냥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정대만에게 다가갑니다. 안 선생님은 정대만에게 오늘 산왕전의 선발 명단에 대해서 말했고 정대만의 포지션인 슈팅가드 쪽만 사람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산왕의 슈팅가드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수비 전문 선수였고 아마 산왕은 정대만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해줬죠. 그 말 듣자 정대만은 상대가 날 경계하고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며 좀 자신감이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 선생님은 백호를 찾아가서도 기운을 복돋아줬고 마지막으로 주장인 최치수를 찾아가서는 최치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북산의 모든 선수들이 산왕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 준비가 완료되고 나서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장면처럼 악당 출연이다 라는 말을 하며 산왕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원작에서는 산왕전을 하기 전 빌드업 과정들이 꽤 있었지만 극장판에서는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송태섭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다가 바로 산왕전이 나오더라고요. 또 원작에서는 북산의 정신적 지주가 최치수인 것처럼 나왔는데 극장판에서는 최치수의 역할은 옅어지고 태섭의 역할이 더 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원작을 너무 감명 깊게 봤기 때문인지 극장판에서도 산왕전의 빌드업을 좀 더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극장판에서도 나온 것처럼 첫 득점은 송태섭과 강백호의 콤비 플레이로 넣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거 이후로 극장판에서는 산왕전의 전반부는 거의 생략하고 후반부와 송태섭의 성장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산왕전은 전반부 후반부 모두 유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전반 장면 또한 뺄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장판에 안 나왔던 전반부 부분을 알려드리죠. 우선 원작을 보면 정대만을 마크하는 산왕의 슈팅가드 김낙수란 인물이 나옵니다. 이 김낙수란 인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식으로 나오며 마라톤이나 농구에서 지옥 훈련을 하면 딴 사람은 다 포기해도 자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본인이 언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마크하고 있는 정대만을 보여주며 정대만이 쉽게 포기한 남자라는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정대만 최고의 명장면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는데 극장판에서는 아예 김낙수란 인물이 나오지 않는 수준이라 그냥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정대만의 빌드업 과정도 있었고 산왕의 탈고교급 센터 신현철의 동생인 신현필이라는 인물도 조명됩니다. 이 신현필이라는 인물은 210cm의 엄청난 거구였고 강백호를 마크하기 위해 교체 투입됩니다. 덩치부터 겁나 사기라 처음에는 백호가 힘싸움에서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현필이라는 친구는 경험이 얼마 없는 초짜였고 그냥 덩치발만 믿고 농구하는 친구였습니다. 이런 초짜가 왜 전국대회에 나온 거지 하는 생각이 들 건데 이건 전부 사단 감독인 도감독이 내년과 내후년을 위해 신현필에게 경험을 쌓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왕의 선수들은
북산을 얕보지 않았지만 감독이란 놈은 북산의 전력을 얕봤고 어차피 겁나 못하는 팀일 테니 이런 주법들을 상대로 우리의 미래 현필 경험을 쌓아주자 라는 식으로 신현필을 냈던 거였죠. 당연히 이런 안일한 마음가짐은 상대팀에게 기회를 주게 되기 마련입니다. 강백호는 신현필을 상대로 처음에 당황했지만 신현필이 초짜라는 걸 알고 나중에는 겁나 가지고 놀아요. 극장판에서는 이런 도감독의 이렇게 붕신짓이 생략된 덕분에 도감독의 무능함이 잘 안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전반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강백호를 중심으로 공격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극장판만 보면 선수들이 백호한테 패스를 잘 안 해주고 백호는 그냥 목소리만 큰 인간처럼 나옵니다. 물론 사랑전의 후반을 보면 사랑 선수들이 압박을 잘해가지고 백호한테 패스가 잘 안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에는 안 선생님이 타임아웃을 부른 다음에 백호를 중심으로 공격을 하자 라는 말을 했고 실제로 백호를 중심으로 공격이 흘러갑니다. 물론 이때 백호를 중심으로 공격이 가능했던 게 신현필이라는 대형 폭탄이 사낭에 있었던 덕분이기도 했죠. 아무튼 이렇게 북산과 사낭은 비슷비슷한 실력을 선보이며 전반이 끝나게 됐고 이제 극장판에서 주로 다뤄졌던 사낭전 후반이 시작됩니다. 아마 극장판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사낭은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존 프레스라는 전략으로 북산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송태섭이 앞으로 패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가 공을 계속 빼앗기며 점수를 뺏기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극장판에서는 존 프레스가 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그냥 북산이 위기인 것처럼만 나왔는데 원작에서는 이게 어떤 식의 전략인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마 안 궁금하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사낭은 북산이 공을 송태섭 쪽으로만 주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서 송태섭이 공을 받게 되면 송태섭을 두 명이서 마크해가지고 구석으로 몰아줍니다. 그렇게 구석에 몰린 송태섭이 당황해서 패스를 뒤로 돌리면 그 근처에 있던 선수가 공을 인터셉트하고 만약 뒤로 패스를 안 하고 패스를 조금 멀리 던지면 그 밖에 있던 인물이 또 인터셉트를 해서 아예 북산 쪽으로 공이 가지 않게끔 만드는 숨막히는 전략이었죠. 그냥 뭐 딱히 이건 몰라도 그냥 북산이 큰일 났다 라는 것만 알고 계셨어도 상관없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존 프레스를 당하다가 송태섭의 과거 해상이 나오며 결국 넘버원 포인트 가드인 송태섭이 결국엔 뚫어버린 걸로 나옵니다. 뭔가 극장판에서는 이렇게 송태섭 위주로 흘러가는데 원작에서는 모두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사랑전에 흘러갑니다. 우선 정대만 같은 경우를 보자면 극장판에서는 내 이름은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이게 극장판에서 살짝 나오긴 했는데 좀 임팩트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원작에서 적어봤을 때 저는 비록 남자이지만 정대만이란 남자에게 반해버렸고 언젠가 정대만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는데 극장판에서는 그냥 대사 맞추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극장판을 보면 정대만의 지친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지쳤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작을 보면 상대팀에서 정대만을 봤을 때 뭐지 이 새끼? 좀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고 또 정대만도 지쳐가지고 아 지금 수비하러 가야 되는 건가? 라는 헛소리를 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극장판에서는 정대만이 지치긴 했는데 원작처럼 시체인지 사람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지친 것처럼은 안 보이더라고요. 또한 정대만 말고도 채치수의 분량도 극장판에서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채치수 같은 경우는 같은 포지션인 신현철한테 개인적인 기량으로 밀려가지고 그 열등감으로 인해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극장판에서도 이런 당황한 채치수의 모습이 나왔지만 이걸 극복하는 모습이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극장판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냥 엎드려 있다가 과거 생각하고 자신은 신현철과 싸우러 온 게 아닌 북산으로서 사랑을 이기러 온 거다 라는 식으로 마인드를 다잡은 다음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원작을 보면 이런 채치수의 마인드를 다잡게 만들어준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묘하게 채치수와 닮은 능남고등학교의 센터 변덕규란 인물이었죠. 북산이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지역대회에서 겨우겨우 이겼던 고등학교가 능남이었는데 그 능남에서 센터를 맡았던 게 변덕규였습니다. 변덕규는 능남이 북산에게 패배하는 바람에 전국대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고 농구는 그만두고 가와버리기 위해 요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리를 공부하다가 북산이 사낭이랑 경기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경기를 보러 오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라이벌인 채치수가 자신의 역할은 하지 않고 계속 신현철이라는 인물한테 열등감 느낀 것 마냥 경기를 하는 걸 보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채치수가 경기를 하던 중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쓰러지게 됐고 그 타이밍을 노려서 변덕규는 채치수에게 다가와서 칼로 물을 썰어주며 너는 가자미다 진흙투성이가 되라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관중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 들은 채치수는 자신의 역할은 이 경기에서 돋보이는 게 아닌 다른 팀원들을 받쳐주는 역할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북산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작에서는 변덕규란 인물이 채치수를 각성하게 해줬는데 극장판에서는 변덕규란 인물을 설명하기도 힘들고 개뜬금없이 새 인물이 튀어나오며 관객들이 의아할 수도 있으니 아예 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작을 안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덕규가 사라진 게 나았던 것 같긴 한데 원작을 다 보니까 변덕규가 사라진 게 좀 아쉽더라고요. 채치수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극장판에서 사라진 파트였고 다음은 서태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태웅은 원작에서 강백호가 투톱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분량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극장판에서는 송태섭과 정대만이 거의 주인공급으로 나온 느낌이라 서태웅의 분량은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서태웅은 원작에서 천재 혹은 에이스라고 불리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낭의 에이스 정우성과 매치업이 됐었죠. 근데 사낭의 에이스 정우성은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애초에 사낭이란 고등학교 자체가 클래스가 다른데 그 사낭이란 학교에서 에이스를 맡고 있는 정우성은 실력이 고등학교 수준이 아닌 건 분명했죠. 극장판에서 정우성의 과거라든가 실력에 대한 묘사는 살짝 나왔었는데 정우성이 어떤 신사에 가서 강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라던가 마지막에 경기가 끝나고 분해서 우는 장면들이 나왔죠. 이걸로도 충분히 정우성에 대한 묘사를 했다고 할 만하지만 원작을 보면 더 자세하게 정우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우성은 아기 때부터 농구공을 잡고 놀았으며 농구 코트가 있는 마당에서 아빠와 매일 1대1로 농구를 했다고 나오죠. 그러다가 결국 아빠를 1대1로 이기게 됐고 아빠를 이기고 나니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생 때까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었다고 나옵니다. 정우성은 항상 자신을 가로막는 장르 같은 것이 오면 흥미로워하며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둘 다 자신을 가로막는 게 없으니 재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강자가 더 많이 있는 미국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선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강자들이 모이는 사단고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왔습니다. 이렇듯 정우성은 태생부터 농구 그 잡채인 농구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슈퍼 에이스를 서태웅이 만나게 됐고 서태웅은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난 정우성에게 가로막힌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서태웅은 장애물을 만나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정우성처럼 웃으면서 흥미로워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결국엔 정우성과 비슷한 실력까지 보여주고 정우성에게 이번에 너를 꺾고 나도 미국으로 갈 테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극장판에서 안 나온 장면이 있는데 서태웅은 사랑가 붙기 전에 능남의 에이스인 윤대엽과 1대1로 붙었었습니다. 아마 슬램덩크를 안 보신 분들은 윤대엽이 누군지 모를 텐데 대충 정우성급의 실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서태웅은 윤대엽과 1대1로 붙은 뒤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고 윤대엽은 정성우라는 애가 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서태웅은 정우성과 붙다가 윤대엽의 말을 기억해냈고 아니 이런 멍청한 친구가 정성우가 아니라 정우성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장면도 나오죠. 아무튼 극장판에서 생략된 서태웅의 장면은 이 정도고 마지막으로 강백호도 조금은 생략된 게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산왕전이란 것이 마지막쯤에는 강백호가 거의 메인 DC가 되기 때문에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한 극장판이라도 강백호의 분량은 거의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금 빠진 장면이 있다면 강백호가 리바운드를 지배하자 다른 학교의 에이스들이 강백호에게 주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 산왕전 자체만을 다룬 극장판이라 변덕규의 분량을 없앴듯이 다른 고등학교 인물들은 아예 삭제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강백호가 경기를 지배하자 안 선생님은 보고 있나요 재준군? 당신을 능가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는데 이건 역시 산왕전 에피소드 이전에 안 선생님의 젊은 시절 제자를 언급하는 장면이라 극장판에 넣었다가 슬램덩크를 처음 본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빼버린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이 재준군 덕분에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라는 짤이 나왔습니다. 전 슬램덩크 보기 전에 이게 그냥 대사를 합성한 건 줄 알았는데 저게 원본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강백호의 오른쪽 45도 각도에서 슛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극장판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원작에서는 강백호가 그 각도에서 슛을 2만 번 연습했다는 거 그리고 그 각도에서 패스를 받는 뒤 슛을 넣기 위해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서태웅과 부딪혔다는 것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생략되어도 극장판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리가 없는 상태로 서태웅과 강백호가 패스를 주고받고 결국 승리까지 하게 된 다음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이 너무나 소름 돋았기 때문에 생략된 건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밖에도 최치수가 과거의 동료들을 생각하며 지금에서야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생겼다는 것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살짝 각색해서 나왔고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송태섭과 정우성이 해외에서 만나게 됐지만 원작 마지막 부분에서는 송태섭이 해외 가는 건 안 나오고 송태섭이 북산의 주장이 되고 정대만이 그 옆을 보좌해주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서태웅은 국가대표가 되었고 백호는 재활을 받고 있으며 최치수와 안경 선배는 대입을 준비하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빠졌던 슬램덩크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극장판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슬램덩크 원작도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몰랐던 분들은 제 영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해서 산왕전이 나왔으니 다음에는 능남전이나 해남전을 메인으로 해서 다른 인물들도 주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극장판이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